안녕하세요, 홍성주입니다. 국내 생명보험업계 빅3로 통하는 교보생명은 국내 보험업계의 대부로 알려진 신용호 회장이 창업한 보험회사입니다. 신창업 회장은 생전에 언론 인터뷰나 대외 활동을 거의 안 할 정도로 조용히 지냈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2세 회장인 신창재 회장이 가업을 물려받을 때도 많은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에서 경영인으로 변신한 특이한 경력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보생명에 다시 조용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3세 경영인 전면 등장으로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창재 회장이 장남인 신중하 씨가 교보 경영에 합류한 지 10년 만에 올 정기 인사에서 상무로 승진한 것입니다. 신상무의 승진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교보생명의 후계 작업과 그 이면을 집중 조명해 봅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에 이어 국내 보험업계의 3위에 랭크된 교보생명의 역사는 1958년 시작됩니다. 독립운동가 출신이 신용호 창업주는 동료 7명과 함께 대한교육보험을 설립 보험업계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세계 최초로 교육보험 제도를 창안해 돌풍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창업 10년 만에 보험업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신창업 회장의 경영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는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왔다고 판단했을 즈음에는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는 모험도 강행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의 일입니다. 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부지 3만 6천여 평을 국가에 헌납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대신 성북동 10만여 평을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1979년엔 서울이 종로와 세종로가 교차하는 요지에 교보빌딩을 지어 이 지역이 랜드마크 빌딩이 되도록 했습니다. 도로명 주소와 집원 주소로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로 되어 있는 이곳은 시청과 청와대를 잇는 중간 사거리 대로변에 있습니다. 교보빌딩은 종로와 세종로의 상징 건물로 불리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교보빌딩이 더 돋보이는 것은 이 건물 지하에 있는 단일 서적으로는 세계 최대의 서점인 교보문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교보문고가 들어섰을 때 일부 서점과 출판사에서 우려의 시각도 있었으나 지금은 우리나라 출판계를 대표하는 회사로 우뚝 서 있습니다. 신창업 회장이 해안이 돋보이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창업 회장은 사업이 한창 뻗어나갈 때도 전면에 나서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는 물론 이름을 걸고 하는 대외 활동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주변에서는 그를 은둔히 경영인으로 묘사했습니다. 다른 그룹들이 2세들에게 주식을 물려주며 후계 수업을 시킬 때도 신창업 회장은 거의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남 이녀의 자련을 두었지만 장남은 서울대 의대를 나와 서울대 산부인과 교수를 하고 있었고 차남은 경영과 무관한 예술 분야를 전공했습니다. 때문에 교보생명의 경영은 잘 훈련된 전문 경영이 맡을 것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다 신창업 회장이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뒤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있던 장남인 신창재 회장을 경영에 합류시킨 것입니다. 1993년 대산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일단 경영에 발을 들여놓게 한 뒤 1996년 교보생명 부회장에 앉히면서 본격적으로 후계자로 만들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17년 만에 의사생활을 접고 경영인이 된 것입니다. 부친인 신창업 회장이 타계 직전인 2000년 회장으로 취임해 2세 경영인 시대를 열었습니다. 신창재 회장이 경영을 맡았을 때는 IMF 외환위기를 겪고 있을 때라 금융업계 경영은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신 회장이 취임하자 주변에선 기대보다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보험업계 상황도 안 좋았을 뿐더러 경영 수업도 제대로 받지 않은 의사 출신이 과연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보험업계의 2위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대한생명, 현 한화생명이 온갖 구설수로 경영 상태가 최악이었는가 하면 부친 생전에 주식을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부담도 상존해 있었습니다. 실제 신 회장이 취임 당시 교보생명은
2,5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자산 손실도 2조 4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신 회장은 교보생명 지분 40%를 상속받으면서 지분이 5.85%를 현물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당시 금액으로 환산하면 1,83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신 회장이 2세 경영인으로 등극해서도 주변에서의 평가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 회장은 주변의 우려를 경영 성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대대적인 경영 혁신의 착수에 잘못된 영업 관행을 뜯어고치고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는 모험을 강행했습니다. 효과는 당장 나타났습니다. 쥐 믿음의 흑자로 돌아선 것입니다. 업계에서도 놀랄 정도로 빠르게 회사를 원상복구하자 찬사일색이었습니다. 의사인 신 회장이 환자를 살려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반면 신 회장이 계획에 반기를 드는 일도 나타났습니다. 2006년 교보생명 임원들이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너십이 든든한 상태에서 임원들이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산부인과 의사 출신이어서 보험회사 경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 회장은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갔습니다. 회사는 안정을 되찾았고 보험회사 빅3 위치도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신 회장이 경영 성과를 찬사하는 해외 유력 매체 기사들도 잇따랐습니다. 2010년 포브스는 신창재 회장을 커버 스토리로 다루면서 한 번도 경영인을 꿈꾸지 않았던 이 의사 출신이지만 교보생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신 회장은 교보생명에 들어온 뒤 최고 경영자로서 할 일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독백한 적이 있습니다. 리더십과 경영혁신에 관한 책을 읽으며 독학으로 배웠다고 토로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 때문인지 두 아들은 일찍부터 경영에 참여시켜 후계 수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2025년 정기인사에서 상무로 승진시켜 경영 임원이 된 장남 신중하 상무는 1981년생으로 미국 뉴욕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마쳤습니다. 사회생활은 외국계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시작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서울 지점에서 2년 동안 근무하다 2015년 교보생명 관계사인 KCA 손해사장의 대리로 입사시켜 보험업 현장을 경험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신이 경영과 무관한 의사로서 일을 하다가 뒤늦게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경영에 합류한 경험을 아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기 위해 대학도 경영 관련 전공을 하도록 하고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실무를 배우도록 하는 배려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상무는 이후 2021년 교보정보통신 현 교보 DTS로 자리를 옮겨 디지털 혁신 즉 DX 신사업팀장으로 일하다가 이듬해 5월 교보생명 차장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룹 데이터 전략 팀장을 맡으면서 그룹이 데이터 체계 구축 및 DT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그룹 차원이 데이터 질적 확대를 위해 교보그룹 데이터 체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경영 임원 후보에 선발돼 1년간 다른 경영 임원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리더십, 경영 지식, 인사이트 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마디로 경영 임원 등극을 위한 과정은 다 거친 셈입니다. 당분간 신상무는 그룹 데이터 체계와 AI를 활용하는 그룹 경영 전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953년생인 부친 신창재 회장이 뒤를 이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겉으로는 신상무가 3세 경영인으로 손색 없는 경험을 쌓고 있다고 하지만 그의 앞길에 놓인 과제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회사를 승계받으려면 주식을 물려받아야 하는데 현재 신상무는 물려받은 주식이 한 주도 없습니다. 신창재 회장도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 엄청난 상속세를 내고 사실상 그룹이 주인이 된 적이 있습니다. 신 회장은 자식에게도 자신과 같은 전철을 밟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생전에 주식을 증여해 상속세의 부담을 줄여줄 것인지 시험대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이
내년 출범을 목표로 교보생명이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신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높인 후 두 아들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재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의 주가가 20만 원으로 가정할 때 시가총액은 4조 600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신 회장의 교보생명 지분율은 33.78%에 달합니다.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약 1조 3천억 원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여한다면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대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 자금을 신 회장과 신상무가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 회장이 두 아들 중 장남에게만 경영권을 물려줄 것인가도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남인 신중현 실장은 1983년생으로 미국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런던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취득해 일본이 SBI 금융지주회사에서 근무하다 교보생명 경영에 합류했습니다. 현재는 교보생명 계열사인 교보라이프 플래닛 디지털 전략 실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2살 터울인 두 형제는 착실히 부친 밑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신 회장이 두 형제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룹 관계자는 오직 경영 능력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 그룹이 3세 경영 승계는 이처럼 복잡하고 미묘하게 얽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